안 그래? 자, 처음이니까. 자, 그 다음에 185.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매청구.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우리 학원 앞이 3m 도로인데 아침, 저녁 출퇴근에 막혀서 우리 인천시가 몇 미터 도로 놓겠다고 그랬어요? 20m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결정고시 했죠. 그죠? 그래서 좀 전에는 이 결정된 시설 사업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시설 사업을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 토지를 갑돌이라는 나지 소유자도 있고 을돌이라는 건부지 소유자. 건부지가 뭐예요?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죠. 2층짜리 건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이 여러분 땅에다가 인천시가 도로 놓겠습니다 결정했어요. 했으면 이게 바로 이제 단계별 집행기 수립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면 여기 있는 토지자들 보상금 받고 나가서 단대 살면 되지만 문제는 이런 시설이 결정되면 우리 법에서는 시설 부지 안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해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하면 안 된다. 행위자니 가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결정이 있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을 때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무조건 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땅인데 인천시가 여러분 땅에다가 도로 놓겠다고 결정해 놓고 여러분의 토지에다가 이런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공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은 참아야 되죠. 근데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게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권리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정고시가 됐는데 몇 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냐면 10년 이내 미사업 시에는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라고 해요. 시설이 결정되고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그러면 모든 것들은 10년을 기준합니다.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자, 봐봐요. 이 안에 우리들 토지 소유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 토지 소유자에게는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내 것 사주세요. 사주세요. 사주세요가 뭐예요? 사주세요. 매수 청구. 자, 그래서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 청구 제도가 있어요. 매수 청구 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따 볼까요? 시설이 결정됐는데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 결정을 해제해 주세요라고 해제 신청할 수 있는 해제 신청 제도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매수 청구 제도도 있고 10년 모든 게 다 10년입니다.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내 거 사주세요라는 매수 청구 제도도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요 결정 해제해 주세요라고 해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는 이렇고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지자체에게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어. 사유재산권이 너무 침해되니까 지자체에게는 의무를 두고 있어요. 의무는 현황을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해야 되는 현황 보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제 배울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매수 청구제도. 이거 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자, 체크합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 청구제도. 매수 청구란 내 거 사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먼저 매수 청구부터 정리합니다. 시설이 결정고시 됐는데 몇 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요? 10년. 그래서 모든 건 10년입니다.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자, 사주세요라고 매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은 뭘 가지고 할까?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사주세요라고 매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1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은 실시객 인가. 실시객. 아까 우리 시설 사업할 때 시행자가 실시객 작성한 실시객 인가 봤죠? 실시객 인가는 그에 상당한 절차가 처해졌다면 제외한다. 매수 청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시객 인가가 있었으면 사달라고 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 실시객 폐지가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실시객 인가다. 그러면 시험에 실시객의 인가가 있어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실시객 인가가 있어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 그러면 맞아야 틀려요.
실시기 인가가 있으면 매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사주세요라고 매청구하는데 매청구 상대방은 이 시설 부지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가 다 매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 장기 밀집행 시설 부지 안에는 자, 갑돌이, 일돌이 이런 소유자도 있지만 병식이도 있어. 병식이는 농사 짓고 있는 농지 소유자예요. 그러면 시설 부지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가 내 거 사주세요라고 매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병식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병식이는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농지 가지고 있는 소유자인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병식이는 막 여기다가 막 건물 짓고 하는 뭐 이런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 가혹한 부담을 겪나요? 병식이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될 때까지 농사 지으면 되지 이 사람이 참기 어려울 만큼 가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수 청구는 이 시설 부지에 있는 모든 토지가 다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영구적 건물을 축조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건물이 축조가 못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사주세요라고 매청구할 수 있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그런데요, 이 지목이 대인 토지는 보니까 이 갑돌이 을돌이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 근데 갑돌이는 낮인데 을돌이는 그 낮 위에 건물이 있네요. 그러면 당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정착물이 있으면 이것도 포함합니까? 아니면 토지만 사달라고 합니까? 토지 위에 건축물 정착물이 있으면 이것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년 이내 사업 시행되는 때 판단 기준 노리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사달라고 할 수 있어요. 병식이 안 되고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이것도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돌이 사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자, 누구한테 내 거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굴까? 지목이 이런 대인 토지 소유자 누구한테 매수 청구해요? 원칙은 인천시장한테 하는 거예요. 관할구역의 장한테. 우리 6명 이들이 원칙적인 매수무자예요. 10년 이내 사업 시행되지 않았을 때 뭐 국장한테 내 거 사주세요. 그러면 국장이 뭐라 그럴까? 국장이 가 그래요. 가. 너희 집 가 그래. 자, 관할구역의 장한테 합니다. 관할구역 장한테 합니다. 자, 원칙은 매수무자는 우리 관할구역의 장한테 사주세요라고 매수무예요. 자, 그런데 시행자가 있으면 아까 여기 현대가 시행자였어요. 시행자는 어차피 사업하려면 땅 사가지고 해야 되니까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도 사주세요라고 매청구할 수 있어요.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도 매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그 설치관리 의무자에게도 매청구할 수 있어요. 공원이나 녹지 이런 데는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매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다르대. 우리 그런 경우가 봤잖아요. 아까 공동구 같은 경우 설치 의무자는 시행자고 관리 의무자는 관할구역의 장했잖아요. 이런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구한테 매수 청구해야 된다. 그때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된다. 관리 의무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매수 청구해야 된다고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를 살짝 바꿀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고. 자, 그래서 매수무자 원칙 예외 이렇게 정리하시고 매수 대상 아까 뭐 정리했죠. 지목이 대인 토지. 그 토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그에 포함한다. 그러면 이 지목이 대인 이런 토지 소유자가 이들한테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한다는 말은 매수 신청한다는 이야기죠. 매수 신청할 때 뭐 필요할까? 매수 신청서만 달랑 제출하면 안 되겠어요? 내 땅 사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땅 사주세요 그러면 안 되니까 신청할 때 등기상 증명서, 등기 등본이죠? 그것도 함께 첨부해야 될까요? 그래서 매수 신청할 때 밑에 보니까 매수 청구서에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매수 의무자에게 제출한다. 그죠? 내 땅 사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뒤로 넘기세요.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이 갑돌이가 자 현대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여기다 시행자한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사주세요 했어. 그러면 매수 청구를 받은 시행자는 자, 여기 현대잖아요. 매수자는 삐리리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래.
여부의 여부, 매수 여부를 결정에 통보하래요. 몇 개월 이내요? 6개월 이내. 그럼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한다는 말은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매수 청구 제도가 있지만 반드시 매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자, 현대는 지금 이 시행자한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갑돌이가 사달라고. 그럼 현대는 6개월 이내 누구한테 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하라고요? 매수 청구를 한 갑돌이하고 또 이 사항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누구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관할구의 인천시장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6개월 이내 우리 6명 하고 그리고 매수 청구를 한 토지에게 여부를 알려줘야 된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인천시한테 사달라고 매수 청구하면 인천시는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통보해야 하네. 그래서 가로 안에 만약에 매수 의무자가 6명이면 제외한다. 자기한테 즉 셀프 통보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는 갑돌이와 현대는 인천시장한테 매수 여부를 알려요. 근데 만약에 인천시장한테 여러분이 매수 청구하면 인천시장은 자기한테 자기가 셀프 통보할 필요 없으니까 자기한테는 안 한다. 그런 말이고. 자, 그러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했어요. 자, 그래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갑돌이한테 통보했어요. 야, 그래 갑돌아, 네 땅 사줄게. 매수하기 결정했어요. 그러면 매수 결정했으면 몇 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그래서 6개월 매수 결정했으면 하해한다는 2년. 6월 2년. 요거 그렇게 잘 틀리니까 조심하세요. 2년 아니에요.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매수 하해한다는 2년. 그래서 요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돌이 땅 매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하기로 했으면 매수 가격 산정해야 되겠잖아요.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준용하라고요. 무슨 법? 이 공치법이 취득과 보상의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을 준용해라. 공치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이죠. 준용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치법을 따라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공치법에 근거해서 매수 가격을 산정했더니 갑돌이 토지 가격이 1억이 나왔어요. 매수 가격이 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 매수 방법입니다. 매수 가격이 산정됐으면 매수 방법. 여러분한테 이 매수 가격 1억을 현금으로 받을래? 아니면 채권으로 받을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어? 이 매수 가격 1억을 현금으로 받으실 거예요? 채권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겠어요? 현금? 채권은 싫어요? 왜 싫어요? 채권은? 네? 집에 금고에 현금 가득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금고도 작아 죽겠는데? 네? 그죠? 현금, 자,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을 발행하면 여러분이 1억 원짜리 채권을 매입했어요. 세입하면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그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주는 게 채권이잖아요. 그 채권은 바로 유동화가 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현금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유동성 확보가 안 되잖아요. 현금은 내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채권은 뭐가 문제예요? 채권을 일정 기간 지나야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는데 이 이자는 어떻게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이 되지 못할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매수 의무자가 누구든지 간에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 매수가 원칙이란 이야기예요. 매수 의무자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현금 매수가 원칙이란 이야기예요.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원칙이 나올까? 예가 나올까? 예, 그죠? 당연한 것. 다만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다른 사람 안 돼. 매수 의무자가 6명이고 뭐 시행자라든지 설치관리 의무자 이런 사람들 아니고 우리 관할구역 장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이고 지자체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 의무자가 인천시한테 매수 청구를 했을 때 인천시장이 현금 채권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라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어떨 때 그러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유를 보겠습니다. 자, 어떨 때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지자체는 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어요. 원하면 줘라. 원하면 줘라. 어떨 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원하지 않으면 주면 안 돼요. 예, 원하는 경우.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두 번째 거 조심하셔야 돼. 매수 청구한 대상 토지가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한 대상 토지가 원하지 않아도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이거나 비업무용 토지들. 자,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란 갑돌이가 소유자는 맞아요. 근데 그 지역 현재 그 지역에 안 살고 있대요. 부재 지주 토지라는 이야기예요. 사달라고 한 토지가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이거나 비업무용 토지들.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이용되지 않은 놀리고 있는 땅이다 이 말이죠.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그럴 때는 지자체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부재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럴 때는 매수 대금이 얼마를 초과할 때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초과 분해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매수 청구한 대상 토지가 부재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라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이 넘어갈 때 초과 분해에 대해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재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라도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미만이면 뭘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하면 얼마든지 주는데 원하지 않아도 이런 경우는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경우 채권이 발행될 때는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초과 분해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초과분. 그래서 여기가 참 시험에 잘 나오겠죠. 채권이. 이것도 보니까 내올 만한 게 많잖아요. 시설 채권이.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 토소유자가 원하면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원합니다. 집에 금고에 현금이 가득가득 하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어. 막 돈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자, 그래서 이제 채권을 발행을 원했어요. 자,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데? 이 매입한 사람한테 일정 기간이 지나야 원금과 다른 현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채권을 발행했으면 언제 그 원금과 이자를 현금을 줄 건지 채권의 상환 기간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입한 사람은 또 언제 원금과 이자 현금을 줄 건지 상환 기간 정해야겠죠. 우리 법에서 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몇 년 이내에서요? 10년 이내에서 뭘로 정하라고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해라. 이 법이 정하는 10년을 범위 내에서 조례.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채권을 매입한 사람은 상환 기간은 뭐 5년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년 이내에서 조례 정할 수 있으니까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10년. 근데 조례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10년 이내에서 조례. 조례는 이 범위 내에서 서울시는 6년 정할 수 있고 인천시는 5년 정할 수 있고 김포시는 뭐 4년 정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10년 이내에서 조례 정한다. 그리고 또 이율입니다. 이율도 이 이자를 어떻게 붙여주느냐 이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어떻게 붙여주라고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평균 이상에서 우리 정기 예금 금리 있잖아요. 그 평균 이상에서 조례로 정해라. 그래서 상환기간과 이율을 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라. 근데 거기 법이 정하는 상환기간은 10년이라는 숫자는 잘 기억해 주셔야 돼.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 알려면 이제 해당 지자체 조례를 알아야겠죠. 근데 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이 도시공개 시설 채권인데 매수무자가 누구인 경우에 하나요? 일정하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어요? 매수무자가 누구인 경우에 현대는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채권 발행 못해요. 시행자 발행 못해.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자체일 때만 채권 발행하니까 이 채권은 국채예요? 지방채예요? 지방채. 그래서 채권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쪽에 한다. 지방재정법. 그죠?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 그러면 여기서 또 법이 두 개 나오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네요. 매수가격, 매수 절차는 무슨 법? 공치법. 시설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그런데 여기 시설채권의 발행 절차는 공치법 이렇게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공치법에서도 보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바꿔서 물어보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매수가격, 매수 절차는 공치법.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또 여기 또 용감하게 국채법 그러면 안 돼요. 국채법 아니고 매수문자 지자체일 때만 채권 발행한다고 했으니까 공시법. 그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매수 청구라면 몇 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한다고 했어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통보한다고 그랬죠. 그럼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매수하기로 했으면 몇 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고요? 2년, 6월 2년 그랬죠. 자,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가 거부됐습니다.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는데 매수 안 하겠대. 또 매수하기로 했으면 2년 이내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가 지연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설 부지에 있는 매수 청구란 이 지금 갑돌이가 사달라고 했잖아요. 매수 청구란 이 갑돌이는 이 시설 부지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이 도로가 놓여질 부지 안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대요. 건물을 지을 수 있대. 건물을 지을 수 있대. 매수가 거부되고 지연되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여기서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어떤 거 허가받아 지을 수 있는지 기억하세요? 다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맞을까요? 매수가 거부되고 매수가 지연되면 매수 청구란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것은 건축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맞을까요? 지금 해당 여기 도로가 놓여질 이 땅이 지금 상업적인데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것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OX. 예, 말이 맞을 것 같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 아니고 매수가 거부되어 지연되면 이런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법이 정하는 이런 행위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 정하는 요 행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법이 정하는 요 행위만 그 시설 부지 안에서는 도로든 공원이든 매수 거부되어 지연되면 지목이 된 토지자가 자 이런 행위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요. 어떤 행위 할 수 있다?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건물 지을 수 있대. 근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3층 이하에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건물의 용도가 29개 용도가 있거든요. 그 29개 용도 중에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단독주택 지을 수 있대. 근데 단독주택도 우리 집만 된대.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 안 되고. 우리 건축법에는 단독주택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만, 저분음에 우리 집만 되고 다중이나 다가구나 공간 안 돼요. 또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3층 이하의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여기 설치할 수 있대. 우리 건축법에서 일종 근생시설의 종류 막 그런 거 배웠었죠? 살짝. 이미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안 날까? 뭐 천제곰터에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라든지 주민진료 치료시설, 음식 조리 제조하는 시설이라든지 막 보건위생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막 이렇게 일종 근생에 해당되는 거 막 있었잖아요. 예. 기억 안 나도 돼요. 다음에 나면 되지 뭐. 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할 수 있고 또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3층 이하의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여기 안에서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대. 요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법에 29개 용도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단독주택하고 일종 근생하고 이종 근생만 3층 이하로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요 내놓으면 안 된대요. 2종 근린생활시설 1종은 다 되는데 2종도 웬만하면 다 되는데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요 내놓으면 안 된대. 내놓이 뭐예요? 어둠의 시설은 제한돼. 어둠의 시설은 제한돼. 어둠의 시설은 안 된대.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어둠의 시설은 안 된대. 어둠이 무서워요 그러잖아요. 어둠의 시설은 안 된다. 어둠의 시설. 자 여러분 단란주점 언제 가요 여러분? 단란주점에. 밤에 가시죠? 밤에. 그죠? 어둠의 시설이잖아요. 자, 안마시술소 언제 가요? 밤에 가잖아, 밤에. 그죠? 밤에 가. 밤에. 예. 노래 연습장 언제 가요? 밤에 가시잖아, 밤에. 낮에부터 다니지 마세요. 자, 노래 연습장. 자, 그리고 예,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을 이제는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해요. 고시원. 근데 고시원은 어때요? 어둡잖아요. 어두워. 자, 고시원은 어두워. 자, 그래서 이 4가지 단란주점, 안마시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공작물 설치할 수 있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2종, 그리고 공작물 설치. 자, 그러면 질문.
자, 매수가 거부되고 매수가 지연되면 이런 행위를 여기서 이제 허가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갑돌이가. 허가받아서 할 수 있죠.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업할 때 여기까지 보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잘못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용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사업할 때 여기까지는 보상해 주겠다. 원래는 안 해주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유재산권은 침해가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지금 매수 청구가 되고 매수가 거부됐을 때 이제 이런 행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결정이 없었다면 해당 지역이 지금 상업적인데 상업적인 땅에다가 지금 여기 도로 넣겠다고 지금 이런 결정이 있으면 고작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결정이 없었으면 여러분은 지금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상업적인 노브호텔 짓고 룸사롱 짓고 하겠죠 지금 그죠? 여전히 사유재산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장기 미집행 시장에서는 우리 재산권 침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둡니다. 요거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시설이 결정이 됐는데 만약에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20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이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라고 실효 규정을 둔다는 얘기. 몇 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요? 20년 이내. 20년이 된 날은 실효는 무조건 다음 날입니다.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20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예, 이 결정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우리 학원 앞이 3m인데 아침 저녁 출퇴근에 막히니까 몇 미터 도로 놓는다고요? 20m. 20이 뭐예요? 실효야, 실효.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20년 실효. 다음 날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날 이 결정은 이제 없었던 걸로 해요. 그래서 아까 막 이거 안 앱슬려고 시시객 작성하고 그래서 이제 또 시시객 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실효되면 이 사실을 뭐 해야 되냐면 실효됐습니다라고 뭐 해야 돼요? 고시는 해야 됩니다. 고시 의무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고시는 해야 돼. 누가 고시해요? 이 관리기관 결정한 자가 누구예요? 도로 놓겠다고 결정한 사람. 국장, 시의사, 대도시장이잖아요. 그죠? 이들이 고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시험에 참 잘 나왔잖아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막 날개 뭐가 건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청구는 시험에 참 잘 나오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 하나 배웠어요. 요거 하나 배웠고, 요 두 개. 요 부분은 좀 쉬었다 하죠.